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센스입니다. 19화 이후 댓글이 시끌시끌합니다. 다들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우진과 지은호는 쌍둥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고성이가 아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고 나이가 같고 소울메이트처럼 끌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쌍둥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의 간을 원했을까요? 작가는 왜 박영나 전시회 직전 간이식이 진행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우진을 등장시켰을까요? 앞으로 간이식은 어떻게 될까요? 쌍둥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진과 지은호는 고성이의 쌍둥이 자녀입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고성이가 19화에서 지은호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딸은 특히 바나나를 좋아했다고 했죠. 아이들, 복수형입니다. 만약 지은호만 있었다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둘째, 나이가 같습니다. 대학 동기죠. 만약 우진이 군대를 갔다 왔다면 오빠일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같은 나이로 친하게 지냈다면 거의 동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소울메이트처럼 끌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지만 이상하게 편했고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둥이 남매라서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습니다. 넷째, 우진이 명백히 엄마라고 불렀고 고성이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쌍둥이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시설에, 한 명은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여러분에게 간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어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이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을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먼저 왜 우진이 아니라 지은호의 간을 원했을까요? 쌍둥이면 둘 다 조직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쌍둥이가 일반 남매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왜 고성이는 우진이 아니라 지은호를 선택했을까요? 우진은 아들이고 지은호는 딸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들이 부모를 챙기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아들은 내버려두고 입양 보낸 딸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진에게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에요. 간질환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 질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픈 아이를 입양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서 간을 못 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간 기증은 기증자가 건강해야만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간을 줄 수 없거든요. 따라서 고성의 입장에서는 지은호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라면 드라마에서 암시라도 줬을 텐데 아직까지 우진의 건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 당신이라면 건강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이쪽입니다. 고성이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진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을요. 생각해보세요. 시설에 맡겨진 아들, 25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물론 재혼 후에는 챙겨주고 대학까지 보냈지만 계속 자기를 숨겨왔잖아요. 우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슨 죄인도 아닌데 숨어 있어야 하는 것에 반감이 커졌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도 우진은 혼자였을 겁니다. 생일에도 우진은 혼자였을 겁니다. 졸업식에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시는데 우진은 혼자였을 겁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25년 동안 숨겨진 존재로 산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그런데 만약 고성이가 우진에게 간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엄마. 간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존재를 새아빠에게 밝혀주세요. 제게 상속권을 주세요. 박영나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저도 가족으로 인정해주세요. 우진은 협상 카드를 쥐게 되는 겁니다. 고성이는 이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약점을 잡히는 게요. 우진에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21화 예고를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너 죽을래 살래? 고성이가 우진을 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와서는 협박합니다. 너가 지금 나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럴 원해? 이건 우진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우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진을 신뢰했다면, 만약 우진이 순순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왜 협박을 하겠습니까? 우진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박성진에게 폭로할 수 있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지은호는 어떤가요?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성이가 친엄마인 줄 전혀 모르거든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가스라이팅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요. 강경화라니. 가족들도 조직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간을 내어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완벽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고성이는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사업가처럼 전략가처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친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을 믿지 못해서 딸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이게 고성이라는 인물의 본질인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 모성애가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사랑보다 계산이 앞서는 건 생존을 위한 본능일까요? 아니면 이기심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진은 통제 불가능, 위험합니다. 지은호는 통제 가능, 안전합니다. 고성이는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19화 바로 이 시점에 우진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과연 왜 이 시점에 우진을 등장시켰을까요? 작가가 우진을 1화에 등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고성이가 지은호를 찾는 과정 자체가 달라졌겠죠. 10화에 등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간이식 계획 전부터 변수가 생겼을 겁니다. 30화에 등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간이식 이후에 폭탄이 되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 19화, 바로 지금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작가의 치밀한 계산으로 보입니다. 고성이가 가장 취약한 순간 19화 시점에서 고성이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완성 직전입니다. 첫째, 박영나 전시회가 바로 앞입니다. 딸을 화가로 성공시키는 순간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려는 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언론도 주목하고 미술계도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박영나를 통해 고성의 자신도 문화 후원자로 인정받으려는 순간이죠. 둘째, 지은호 간이식이 거의 성공 직전입니다. 건강검진도 완료했습니다. 조직 일치도 확인했습니다. 지은호를 가스라이팅하고 있고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은호가 자발적으로 간을 주겠다는 말만 들으면 됩니다. 고성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셋째, 박성진과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재혼한 지 25년이 지났고 재벌 부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회사 내에도 기업 경영 외 대그룹 홍보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성진도 고성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성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순간에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이 단순한 등장 타이밍이 아니라 작가가 판을 뒤집기 위한 계산된 폭탄 타이밍입니다. 이걸 인식하면 20화의 전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우진의 등장이 세 가지 모두를 흔듭니다. 박영나 전시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빠가 있었어? 박영나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엄마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엄마가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 오빠를 버리고 나만 선택한 거구나. 이런 혼란 속에서 전시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전시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은호 간이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진의 존재가 발각되면서 모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우진이 귀국했다는 것을 본 지은호가 우진을 찾게 되고 우진은 고성이가 자기 엄마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면 깜짝 놀라겠죠. 아직 자신이 우진과 남매라는 것을 알게 되지는 않지만 이사장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럼 왜 아들의 간을 이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계획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양엄마가 알게 된다면 양엄마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너가 왜? 박성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박성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박성진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박영나에 대해 고성이가 전적으로 관리하는데도 크게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아내를 믿는 거겠죠. 그런데 고성이가 재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갑자기 드러나자 점차 의문이 일어납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뭘 또 숨기는 게 있지? 항상 나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말이야. 하고 점차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설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무너질 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결국 최고점에서 추락시키는 것 같아요. 고성이가 쌓아올린 25년의 거짓말, 25년의 계획, 25년의 노력.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드라마 중반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이게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파도가 오면 무너진다는 것. 즉, 지금의 고성이는 자신의 성공의 절정이 아니라 몰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분석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가님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가실까요? 분명히 반전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작가가 어떤 반전을 숨겨뒀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개는 어떤 방향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아요. 1단계는 혼돈입니다. 우진과 고성이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협박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차에 태워서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듣지 못할 곳으로요. 엄마의 위협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진은 맞섭니다. 이제 밝혀도 되지 않느냐? 2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타협할까요? 고성이가 우진에게 무언가를 제시할까요? 돈, 지위, 인정, 폭로할까요? 우진이 박성진에게 모든 것을 밝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고성이가 우진에게 무릎을 꿇는 게 더 충격적일까요? 아니면 우진이 엄마를 폭로하는 게 더 충격적일까요? 박성진은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박성진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이혼입니다.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다. 25년 동안 속였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둘째, 우진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우진도 피해자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셋째,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당장 결정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일까요? 단절일까요? 박영란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오빠가 있었어? 자신이 엄마에게는 유일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빠를 버리고 자신을 선택한 거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전시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작품은 어떻게 완성할까요? 이 충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전시회를 계속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붓을 놓고 모든 걸 멈춰버릴까요? 지은호와 우진은 드디어 재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소울메이트였던 두 사람. 고성이가 엄마라니 놀라겠죠. 친남매라는 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간이식과 관련되어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복잡할까요? 이 재회는 단순한 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25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2단계는 위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혼란 속에서 고성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우진의 등장, 박성진의 배신감, 박영나의 혼란, 지은호의 동요. 모든 것이 틀어지면서 고성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겁니다. 간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엉망인 상태죠. 누가 간을 줄까요?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까요? 양엄마가 격렬하게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한테 간 주지 마. 너를 버린 여자야.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찾은 거야. 절대 안 돼. 내 딸 간을 그 여자한테 줄 수 없어. 양엄마의 반대는 정당합니다. 모성애입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지은호는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한쪽에는 친엄마가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 피를 나눈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다른 쪽에는 양엄마가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 25년을 함께한 사람. 진짜 엄마. 천륜과 은혜 사이에서, 생명과 배신감 사이에서 고민할 겁니다. 근데 우진이 친남매인 것을 알아도 간을 줄까요? 건강하지 않다면 다른 선택이 없겠죠. 여러분이라면 지은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 한 방울 나누었을 뿐인 엄마와 25년을 함께한 엄마.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3단계는 선택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최종 그림입니다. 성급할 수 있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은호는 결국 간을 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친엄마를 죽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륜의 힘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다고 말할 것 같아요. 만약 안 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다고요. 양엄마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존중하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정말 혹독할 것 같아요. 고성이는 생명은 얻지만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박성진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최소한 별거하겠죠.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로 살자. 박영나도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엄마를 더 이상 예전처럼 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의지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이지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통제되어 꼭두각시처럼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기에 더욱 넌더리를 칠 수 있습니다. 지은호도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가는 좋지만 관계는 이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우진도 함께 살 수는 있어도 마음은 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텅 빈 승리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곁에 없는 고성이. 혼자 남는 고성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고성이. 결국 그녀가 구한 건 생명 하나뿐, 잃은 건 사람 셋이었습니다. 우진과 지은호는 어떻게 될까요? 25년 만에 만난 남매가 서로를 위로할 것 같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어. 내겐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야.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진짜야. 너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적어도 널 버리지는 않았잖아.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 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족은 무엇인가요? 피일까요? 시간일까요? 드라마 초반부터 작가가 치밀하게 깔아둔 복선들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복선, 꼭꼭 숨어 있으라. 드라마 초반 아마 2화나 3화쯤이었을 겁니다.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꼭꼭 숨어 있으라. 절대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됐죠. 우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숨어 살라고, 절대 자신을 찾지 말라고,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고 한 거죠. 두 번째 복선, 지은호가 말했죠. 친부모를 그리워하지는 않았다고요.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피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이게 고성이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친부모를 찾지 않을 사람,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 복선은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여러 번 암시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지 실장을 보면 누군가가 생각나요. 이미 복선을 깔았던 거죠. 나중에 친모라고 밝힐 준비를 차근차근 한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복선은 대학 시절 우진과 지은호가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소울메이트였어요. 친구 이상의 감정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편안함, 친밀함, 이해심. 왜 그랬을까요? 남매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혈연에 힘이 있었던 거죠.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네 가지 복선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거짓으로 숨긴 것은 언젠가 진실이 되어 돌아온다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고성이는 텅 빈 승리를 얻을 것 같습니다. 생명은 건지지만 모든 사랑을 잃는 거죠. 우진과 지은호는 진짜 남매로 만나고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진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함께한 것이 가족일까요? 사랑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심만이 사랑을 만드는 걸까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거짓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고성이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단 하나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계산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주말 본방 기다리면서 고성이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독과 시청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